한국인, 일본인 우선 생김새가 비슷하고 어순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존댓말을 해가지고 닮은 게 많은 것 같지만 일본인들의 정체성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인들 특성 중 하나가 남과 이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을 최악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한테 폐해 끼치는 짓을 하면 죽음이랄 정도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침해하거나 또 침해를 받는 것도 극도로 꺼리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응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에서 요새 그 외부하고 그냥 접촉을 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본의 아니게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런다 할 정도입니다. 이런 습성은 지진과 험준한 그 지형 탓에 돌풍이 막 생기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환경에서 무리해서 이탈하면 죽는다는 그런 의식하고 그리고 규율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는 칼의 지배 속에서 형성된 민족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에서 몰아치고 땅이 갈라지는 공포 속에서 수천 년 살아온 일본 민족은 리더에 대한, 대장에 대한 복종심이 강하고 그리고 일본인들은 어떤 체제든 금방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할 때 본토에 상륙할 때 엄청 저항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미군 행렬이 지나가자 길가에 사람들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꼬나박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과 같은 대규모 시위, 데모를 하지 않는 것도 그런 문화 유전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서 감정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죠. 그 일본에서 기독교나 이런 그 사후 세계를 위한 종교가 세를 펴지 못하는 것도 지진, 화산, 쓰나미, 태풍, 벼락 당장 현실의 위험을 피해야 하는데 죽은 다음을 위한 교리는 기분 나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특성 중 또 하나가 유독 지침서, 매뉴얼에 의존합니다. 이용법, 대응 매뉴얼, 작성 매뉴얼 등 모든 것에 매뉴얼,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지침서를 제대로 지키는 제조업 시대에는 일본이 세계 2, 3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지만 속도와 창조가 요구되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단점이 되어가지고 현재 일본의 그 새로운 IT 기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인들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계획에 긴 시간을 드립니다. 계획이 완성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야 움직이는데 그 기간이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갑니다. 일본과 거래를 하려면 이런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은 겉으로 굉장히 현대화된 국가로 보이지만 지금도 혈통에 따른 신분제 성격을 지닌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제도적인 신분제는 아니지만 황족들부터 신분을 중시해가지고 천민 혈통과는 혼인을 하지 않고 정치인들도 혈통 정치를 합니다. 이전 수상 아베까지 역대 일본 총리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수상을 했는데 지역구 세습도 합니다.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정치인이 은퇴하면 그 자식이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데 지역 유권자들은 그를 뽑아줍니다. 어깨 너머라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하고 대를 잇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들 정서 때문이지만 집권 자민당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아베로부터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들이고 아베 내각의 절반이 세습 의원들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 자민당 하나가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봉건시대 사람들처럼 정치인들은 특별한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놈이 그놈이지 뭐 도둑놈들이야 뭐 막 이러지만 일본인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구멍가게도 무려 100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검증된 옛것에 대한 편안함,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정서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시민들한테 어이 막 반말하고 고압적일 때가 많습니다. 뭐 지금 일제시대 같이. 그리고 국민 반이 지금도 카드 대신 현금을 쓸 만큼 보수적입니다. 가정에서도 한국보다 더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주부들은 남편을 주인이라는 뜻의 슈진이라고 부르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 성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우리에 비해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일본과 한국 차이는 음식 먹는 데도 다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같이 쓰지만 일본은 젓가락으로만 먹고 카레 같은 거 먹을 때만 숟가락을 씁니다.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는 먹고 국물을 마시면서 밥 한 알까지 젓가락으로 말끔히 먹습니다. 그 숟가락을 자주 쓰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죠. 그러고 보니까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모두 젓가락으로 먹고 우리처럼 숟가락을 혼용해 쓰지는 않네요. 우리만 유일하게 숟가락을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특징 중 하나가 다른 나라의 것을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 중국이 이제 와서 우리 김치를 보고 지네가 원조라고 하는데 일본은 30년 전에 쉬지 않는 김치를 개발해 가지고 김우치란 이름으로 국제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인도에서 시작한 카레도 일본이 수출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그 한 30년 전 이어령 교수님이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일본인들은 무엇이든지 줄이려는, 작게 만들려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들은 말도 줄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오케라고 줄이고 가짜 오케스트라, 가라오케, 텔레비전을 테레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도 일본 시입니다. 눈 내리는 소리, 이렇게 한 줄짜리 시도 있습니다. 그들은 춤도 동작을 생략한 간결한 움직임으로 추고 그 기와집 같은 것도 우리는 이렇게 라운드 곡선을 살리지만 일본은 군더더기 빼고 직선입니다. 이처럼 군더더기를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줄이려는 의식은 그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환경에서 생긴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에 와서 일본이 히트친 상품들,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진공관이 들어간 커다란 라디오를 만들자 일본은 진공관 대신 트랜지스터를 개발해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라디오 레코드를 만들고, 영국, 중국인들처럼 우산이 클수록 품위가 있었는데 이 우산을 세 겹으로 접어서 핸드백에 들어가는 우산을 만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작다는 것은 알차다라는 의미로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하죠. 일본 전설에도 작은 사람이 거인을 이기는 이야기가 많고 정원 같은 것도 일본 정원은 완전 인위적으로 작은 공간에 바다와 산 이런 걸 압축해서 정원을 만들고, 분재 있죠? 큰 나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방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 나라 자연 환경이 민족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우선 지진이 없어가지고 좀 느긋하죠. 그리고 감정적이지만 일본은 지진과 자연재해가 심한 환경이라 민족성도 경계심, 조심성, 긴장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단체를 우선하는 규율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몸 희생하는 집단형이고, 한국인들은 조직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면이 비교가 됩니다. 일본인들 집단의식은 지진 등 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습성화된 것이고, 외국인을 감탄시키는 그들의 인사예절은 칼이 지배하면서 생긴 문화입니다. 일본은 수상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은 20평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나쁜 놈이라면서 서민 집값 잡아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청와대 공직자들이나 장관들 고급 아파트 저 강남에 2채 이상들 갖고 있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는 주택 정책이 자기네 집값 올리려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릅니까? 집값 내린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더 올라요. 하늘에서는 폭풍, 태풍, 각종 재해가 쏟아지고 땅은 지진으로 갈라지고 사람은 칼을 들고 덤비는 환경에서 살아온 일본 민족. 생존의 수단으로 의리를 중시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사치한 옷보다 작업복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20평짜리 집에 사는 일본 총리들 양심은 우리 벼슬아치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뭉치고 우리는 분열합니다. 100년 전 그때도 우리는 분열하다가 당파 쌈질하다가 그들한테 잡혀 먹혔고, 미국 원자탄으로 일제가 패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에 의해 어쩌면 사라질 뻔한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생각은 동서로 나뉘고 또 사상은 좌우로 쪼개진 조망만한 나라 한국. 지금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까요?